매일경제TV에는 성공 전략이 있습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또 이 시간대를 활기차게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현덕 매니저가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그리고 오후장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들이 투자자분들에게 유효할지 전략 2개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우리가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이 전쟁 이슈가 시장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스라엘 증시 보면은 이스라엘 안 빠졌거든요. 네. 우리만 지금 진짜 변동이 세게 나오고 있는 건데. 왜 그래요? 이게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작은 나라다 보니까는 네. 유가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전쟁에서 가장 또 좀 타격을 받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 그 지난번부터도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변동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뭐 전쟁이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주말 동안 내용을 좀 종합해 보시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긴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작은 수준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쉽게 말씀드리면 드론으로 공격을 한 건데 드론이 빠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는 동안 격수가 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공격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타격을 입은 게 없어요. 네. 사실 보복을 할 이유도 없는 건데 오늘 아침까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변동이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증시의 새로운 내관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을 겪었다시피 만약에 중동 전쟁이 시작되면 유가가 올라가고요,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금리를 내리냐 마냐 그러고 있는 건데 그게 전혀 저 멀리 달아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려감이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보게 되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드론을 보내고 나서 탄도미사일을 보내고 나서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했고요. 이스라엘 입장은 뭐냐면은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는 없는데 공격은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좀 그 입지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그런 정도의 공격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을 또 예고하고 15일 날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 오늘과 내일 정도까지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뭐 정말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커지진 않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내각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기회를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새로운 뇌관이 아니라면 어디서 기회를 봐야 될까요? 다음 전략 열어보겠습니다. 우량주를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사실 작년에도 좀 많이 해주셨었어요. 특히 증시가 하락하던 그 시즌에 그 내용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도 결국 저희는 블루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전쟁하면 상당히 좀 어렵게 보여지고 무서운데 이 변동을 이용했을 때 우량주는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이번 상반기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그걸 바이오도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못 사신 분들은 싸게 사고 싶은데 비싸게 못 사죠. 근데 전쟁 때문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좀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진짜 이게 정말 우리가 세계 전쟁으로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항상 그러다 말았잖아요. 정말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뭐 주식을 갖고 있고 현금을 갖고 있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일어날 것처럼 하다가 증시가 빠졌을 때 증시가 이제 어떤 그런 전쟁이 안 일어나고 다시 이제 좀 평온하게 간다고 한다면은 우량주들은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량주를 들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상한 뭐 테마주라든가 그런 종목을 들고 있다가 시장이 빠졌는데 결국 어떤 이런 전쟁 리스크가 끝나고 나면은 시장이 빠르게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량주가 아니라 다른 거 들고 있으면은 우량주를 들고 있는 분들은 정말 또 승승장구로 올라가는 건데 우량주가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또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는 거기서 소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일수록 좀 우량주로 좀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량주를 모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럼 사실 우량주 하면 좀 많이 이제 너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너무나 어떤 많고. 종목을 봐야 되는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반도체와 바이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AI 랠리로 좀 증명을 해주다시피 사실 인터넷 혁명과 같은 그런 어떤 성장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뭐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쓰는 거 봤을 때 당연히 이 AI 랠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 장비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면서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임상에 실패했을 때는 다 무너졌잖아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도 뭐 상패까지 갔다 온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무서워하신 분이 정말 많이 계신데 지금의 바이오는 과거와 틀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그 바이오를 주도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로 현금 흐름이 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현재 지금 시장 점유율 1등하고 있는 키트루다. 작년 매출만 33조거든요. 이 33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의 제형을 바꿔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로열티 5%만 받는다 하더라도 33조의 5%면은 1조가 좀 안 되고요. 네. 그 키트루다의 이 약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정직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2년 뒤에는 40조까지 보고 있는 건데 40조 5% 1조입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몇 개 더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냥 임상 하나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위험한 바이오랑은 너무나 좀 틀리다는 거죠. 그런 관점 봤을 때 바이오도 지금 뭐 당연히 틀려지고 있는 네. 거고 반도체는 뭐 제가 이렇게 반도체 계속 갈 거다라는 것에 아마 의심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바이오 그 외에도 이제 뭐 몇 개 있습니다만요. 시장 또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서 우량주를 좀 사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대응했을 때는 전쟁 리스크가 끝났을 때는 네. 분명히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 이슈가 오늘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결국 이걸 우리가 매수 기회로 잡는다면 우량주를 사 모으자 반도체, 바이오를 꼽아주셨는데요. 자, 과거의 바이오와는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바이오 가지고 오셨어요. 네. 바이오 가운데 우량주 매수 기회 HLB인데 코스닥 안에서 시총 상위주가 일제히 하락하거든요. 네. 유일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자, 항상 이제 오후에 좀 방송하다가 네. 오전 시간을 옮겨오면서 첫 종목을 좀 뭐라 할까 좀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HLB라는 게 없는 것 같고 일단 오늘의 어떤 변동성에서도 좀 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으로 좀 증명되어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간암 치료제인데 이게 지금 그 병력법을 통해서 치료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임상 결과 나왔던 건데 환자 생존 기간이 22개월까지 나오면서 약효에서는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치료제 쓸 것이냐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미국 FDA 허가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 50% 전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허가가 5월 16일 날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어떤 임상 3상이라든가 또는 FDA 허가 이런 걸 기다렸을 때 그 허가 날짜까지 갔다가 안 되는 경우에 주가가 네. 이제 폭삭 망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FDA를 통해서 이제 파이널 미팅까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널 미팅이 끝나고 나서 어떤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면은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 추가 자료 요구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HLB 대표도 지금 임상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가는 과정까지 이번에 파이널 미팅이 끝나고 나서는 이번에 허가 되겠다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 이게 허가 나온다 그래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마다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36개 주에서 의약품 판매 준비 완료가 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산도 하고 있는 거고 5월 16일, 그러니까 늦어도 5월 16일 허가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국내 최초로 우리가 만든 항암제가 네. 어떤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직접 내가 임상을 진행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원료 지금 그 시장 점유율 50%로 가게 되면은 금액으로 봤을 때 3조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3조가 넘는 매출이 나올 텐데 네. 원가율이 1%가 안 돼요. 지금 HLB에 의하면은 싼 그 항서제하고 이제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싼 원료,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료를 싸게 만들고 나서 가장 비싼 미국 시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3조가 넘게 나올 텐데 원가율이 1%안 나오는 얘기는 그만큼 다 이유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국내 최초로 이제 FDA 허가받은 이익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항상 임상 실패하면은 돈이 하나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 HLB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허가를 통해서 매출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제 이런 어떤 그 전쟁 리스크가 좀 있을 때 네. 그때 매수할 수 있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HLB가 약간 국가대표급이다 이렇게 봐도 그쵸. 되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그게 지금까지 어떤 주가 흐름으로도 증명해줬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흐름을 좀 올린 게 HLB였고 그 다음에 올랐던 게 알테오젠, 아. 뭐 레오캠바이오 몇몇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과거에는 어떻냐면은 네. 임상 1상만 들어가도 막 상한가 몇번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였기 때문에 그게 안 됐으면 무너졌던 건데 지금은 임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허가조차도 일단 어떤 추가 자료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허가 나는 경우가 거의 뭐 99%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 어떤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에 나온 팩트들을 봤을 때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리스크가 있다 한다면은 많이 올라온 주가인데 네. 이게 5월 16일 날 이제 허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5월 초 정도까지는 이런 어떤 주가 모멘텀 살아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본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세론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거는 5월부터 생각하고 4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시세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전략을 지금 먼저 살짝 언급 주셨는데요. 네. 5월 전까지는 충분히 보유할 만한 매력적인 HLB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예, 그 차트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다가 최근에 이제 뭐 중동 리스크에다가 또 금리 인하 뒤로 밀리면서 주가가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데이터가 이제 좀 그 인플레 우려감이 있어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4월 데이터에서 CPI가 좀 꺾인다고 한다면은 이 금리 인하 우려감이 그러니까 지금 뭐 8월, 9월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7월 달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좀 맞물려 준다고 한다면은 더 세게 올라갈 수 있고 일단 중동 리스크가 좀 끝난다고 했을 때 좀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8만 7천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전략의 종목은 HLB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국가대표 종목이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섹터가 두 개였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반도체 안에서의 종목 보시죠. 네. 최현동 매니저의 선택은 DIT입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우량주 매수하자라는 건데 어닐링 장비 쪽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그쵸. 말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반도체 하면 사실은 한미온을 사야 됩니다. 네. 근데 좀 너무 뻔하다 보니까는 한미원체 사실 뭐 다 들고 있을 것 같고 네. 이 DIT를 말씀드린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레이저 어닐링 장비. 그러니까 이 어닐링이라는 게 반도체 이제 어떤 그 불량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 레이저 조사를 통해서 네. 뭐 고쳐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오늘 DIT 선택했냐면은 제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마이크론을 공급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디램도 그렇고 HBM 시장에서도 가장 꼴찌입니다. 네. 시장 점유율도 한 10%밖에 안 되고요. 근데 마이크론에 공급하면서 지금 이 한미 반도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마이크론이 HBM이나 디램 시장에 있어서 어떤 시장 점유율을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마이크론이 선택한 게 한국의 장비 회사다. 네. 왜냐면 한미연호체가 하이닉스에 공급하면서 이제 그 하이닉스가 이제 그 HBM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결국에는 같은 장비라도 하이닉스에서 좀 중점적 역할을 했던 그런 장비 기업도 올라가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한미 반도체였던 건데 이 DIT 역시 이 에이스 하이닉스에 이 HBM 이 최선단 진출하게 되면서 사실 그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이제 추가 주문도 나올 가능성이 꽤 있고요. 마이크론이 그 지난달에 한국의 장비 업체를 찾아서 이제 지금 러브콜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를 계약을 했고, 근데 전혀 관련이 없던 회사도 두세 군데 만나갖고 찾고 있다고 해요. 그럼 결국 이 HBM에 성공한 게 하이닉스고 하이닉스 장비를 공급했던 기업들이 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관점에서 DIT가 아마 또 좀 새로운 주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반도체 시장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검사 장비의 수요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DIT, SK 향 어떤 기대감도 안고 있습니다. 목표가 설정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정고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DIT 같은 경우는 정고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기술력이 있었고 이 HBM 어널린 쪽에서도 상당한 이제 좀 그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고점은 제가 볼 때는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9,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DIT 만나봤습니다. 가격 전략 아래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방송에서는 저희가 두 종목의 압축 제한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아쉬운 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마련되어 있고요. 주제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4시인데 지금 아마 시장에 대해서 좀 겁먹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어떤 중동 리스크가 좀 왜 쉽게 끝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또 매수를 해야 되는가 종목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최현덕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불안 속에서 종목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더 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시장 대응 가능하니까요. 무료 방송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